네, 자, 현재 10시 16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방위산업 쪽, 그리고 가상화폐, 자동차 이 정도 순서로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이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전장 관련해서 키워드로 잡아보겠습니다. 키워드 원투펀치, 오늘은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오전장을 관통할 수 있는 펀치부터 날려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방위 산업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이제 지난 금요일에 현대로템이 굉장히 강한 시세와 거래량 동반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엄청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동유럽 국가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불안감들에서 좀 비롯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이제 냉전 시대를 다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이거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좀 위기감들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서 자국의 무기들을 전부 다 우크라이나로 보낸 거죠. 그렇다 보니까 현재 자국은 비어있는, 정말 빈집털이라고 하나요? 그런 상황이 지금 직면이 될 수도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일단은 자국의 병력들을 보충하기 위한 유럽 각국의 노력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떤 미국이라던가 이런 선진국 쪽에 무기를 수주하기 위한 어떤 발주를 하기 위한 부분을 타진을 해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전부 다들 무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생산량은 한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원하는 것만큼 빠르게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굉장히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기술력을 동시에 갖춘 우리나라 무기들이 굉장히 각광을 지금 유럽에서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지금 그 폴란드 쪽에 국방장관이 시사 주간지와 인터뷰를 했는데 180대의 K2 전차를 일단 초도 주문을 했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그동안에는 말로만 떠돌던 폴란드 쪽에서 힘 뿌려가지고 실사까지 왔는데 아직까지 수주는 못 받았으니까 MOU 정도의 의향서를 지금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현실화가 돼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원래 700대 정도를 구매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0대까지 늘려나가면서 수주 규모로는 17에서 18조 원 정도의 엄청난 대규모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수주들이 결국에는 레퍼런스로 쌓이면서 다른 유럽 나라들에게도 우리 한국 무기의 경쟁력을 어필할 수 있는, 비록 K2 전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FA-50이라던가 경공격기 이런 쪽들까지도 전부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방산 쪽에 좋은 수주 소식은 계속 들려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시장이 이렇게 뭐랄까요? 방향성을 못 잡는 상황에서 방산이 전반적으로 확실한 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일단은 예전처럼 방산이 정말 저PER에 계속적으로 가치주라고는 얘기하지만 뚜렷하게 주가의 움직임이 없던 때와는 약간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신냉전 체제로 접어들면서 각국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소모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경쟁력 있는 무기들에 대한 발주는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주가들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 방산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라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위산업 늦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장을 이길 수 있는 펀치 한 방울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거 보십니까? 네, 일단은 조선 쪽하고 기자재 관련된 쪽들이에요. 어느 쪽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일단은 기자재가 먼저 올라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조선 쪽도 일단은 수주가 들어온 이후에 재무제표상으로 숫자가 찍히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업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매수를 강하게 하면서 주가를 계속적으로 우상향시키기에는 조금 이제 무리가 있는 업종으로 판단이 되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카타르가 2년 전에 한국 쪽으로 수주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일단은 초도 발주 인도분들이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성과에 대해서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년 전에 수주했을 때 당시의 가격으로 카타르에서 달라고 요구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낭설로 퍼지면서 잠깐 이제 올라왔었던 주가들이 다시 빠지고 이런 형태를 좀 반복을 했거든요. 그런데 각사에서 공시한 내용들을 보면은 최근에 신조 성과와 별 차이가 없는 가격으로 카타르, 인도분을 인도했다라는 부분들이 공시로 확인이 된 거죠. 2억 3천만 달러 이상에서 형성이 돼 있으면서 척당 굉장히 좋은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카타르 관련된 수주들은 꾸준히 발주가 이제 들어온 이후에 인도분들을 하나하나씩 해주겠지만 가격은 굉장히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저가 수주 우려는 이미 좀 해소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일단은 선박 배출의 탄소량도 감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친환경 선박의 발주들은 향후에도 환경적인 요인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에너지 안보 위기 이런 쪽이 맞물리면서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보고 있고요. 각사 지금 수주 실적 보게 되면 대우조선해양이 한 65%를 벌써 한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수주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선사들도 굉장히 좋은 수주 현황을 보여주면서 올해 목표치 이상을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올해 국내 톱5 조선사들의 목표는 한 55% 이상 이미 달성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카타르 이런 쪽 거기다가 다수의 컨테이너선에 대한 발주들의 의향도 여기저기서 좀 타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이제 운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런 어떤 수주 부분들의 타결을 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일단 가장 큰 건 LNG 수요가 증가된다는 부분일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쪽에서 원가의 수익성 개선 훈풍이 불어오고 있고요. 국내 조선사에서는 중국이 할 수 없는 고사양 선박들 위주로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재무제표로 반영이 되면서 조선사와 기자재 업체들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조선 쪽과 기자재와 관련해서 앞으로에 대한 수주 이런 방향을 좀 더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보면서 참고해도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차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교보증권 사연과 차장과 함께한 키워드 원투펀치였습니다.